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익스플로리스트 610을 산행 중에 사용하는 방법, 등산, 일반 등산이나 백두대간, 또 정맥, 지맥 등을 등산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GPS 화면을 보시면은 뭐 배터리 잔량 표시, 백라이트 켜져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게 나침반입니다. 이게 만약에 흰색이 아니고 빨간색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지도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회전이 되지 않으면은 GPS를 좌우로 이런 식으로 돌려줘서 몇 번을 돌리면은 방향이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색깔이 노란색에서 흰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현재 시간이고요. 여기는 엑스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엑스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산행 중에는 여기 GPS 수신되는 화면이 뜨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지도를 확대하고 축소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등고선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 주황색 선은 일반 등산로입니다. 빨간색 선은 대간이나 정맥 또는 지맥, 기맥, 분맥,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일반 등산로 따라 이렇게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 와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 직선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빨간색 선은 한남 정맥길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다음 항목까지 거리, 뭐 주행 거리계, 이거는 목적지가 설정이 되어 있을 때 다음 항목까지 거리가 나오는데, 이 데이터는 사용자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목적지를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뒤쪽에 한당정맥 쭉 따라가서 뭐 어느 특정 지점, 요 갈림길 여기를 꼭 찍으면은 그 지명이 나오고 그것까지 거리 1.8km, 그곳의 높이는 534m. 이렇게 그 지도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점을 꼭 찍게 되면은 거리가 나오고 안내라고 표시가 돼요. 이럴 때 안내를 누르면은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이쪽 방향으로, D 방향으로 1.8km 남았다는 게 보이죠. 그러면은 자, 이게 GPS 이제 뒤로 방향인데 좀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이 회전을 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가운데 요 삼각형이 색깔이 녹색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앞쪽으로 하늘색 선이 그어져 있고요. 이러면은 방향을 맞게 간다는 얘기고요. 뒤집으면은 색깔이 삼각형 그 커서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방향은 뒷방향. 이건 거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보고 내가 목적지 방향으로 가는지 거꾸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도를 움직여서 목적지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근처에 뭐 백운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광교산 옆에는. 그럼 백운산을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화면을 터치하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옵션 메뉴를 누르면은 부근 검색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점 이런 건 빼고 POY를 눌러서 POY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지명들이 보여요. 광교산, 뭐 노루목, 토끼제, 신봉, 이 근처에 가까운 곳에 없어서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주변에 몇 메타 이내에 있는 그런 지명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서 토끼제라는 데 가고 싶다 그러면 토끼제를 눌러서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원하고 주황색 원에 하얀 삼각형 있는 거를 누르면 또 안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위치에서 어느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버전 따라 틀린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확대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노란색, 또 어떤 버전은 이게 지도에 따라서 자주색 같은 색깔로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거 임도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요거는 물길이죠. 예, 물길. 이 주황색은 등산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등산, 그 등고선이 이제 몇 메타인지 그 고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점선이, 검은 점선이 점점점 보여집니다. 이거는 등산로예요. 등산로인데 이것도 실제로 잘 안 다니는 등산로입니다. 또는 우리가 GPS를 가지고 실측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기록을 하지 않은 등산로. 저희는 모든 등산로는 실제로 GPS를 들고 갔다 왔던 걸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전화를 당하거나 그랬을 때 일로 내려가면은 어디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도로하고 만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 걸어가면은 이게 쭉 뒤로 노란색의 점선이 점점점 찍히고 이렇게 이쪽으로 걸어간다. 그러면은 아, 이렇게 해서 도로를 지나게 되는구나. 이렇게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산행 중에 뭐 백두대간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물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또 물도 한없이 많이 갖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럴 때는 대강길을 가다가 보면은 요 파란 물길이 있습니다. 요로 따라 내려가면은 뭐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몇백 메타 이내에 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실 수 있고, 또 대간이나 정맥은 물을 건너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럴 때도 등산로 이렇게 보고 아, 일로 내려가면 물을 건너는구나 안 건너는구나. 등고선이 낮은 쪽으로 가는데 물을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를 이걸로 파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물길 정보가 상당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산행 중에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GPS와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 현재까지 이동한 거리를 알고 싶다 뭐 이런 거는 메인 메뉴에 들어가서 트랙에 들어가면은 활성 트랙 눌러요. 그러면 활성 트랙 누르면 여기 위에 와, 오늘 3.6km를 걸었구나. 3시간 30분을 걸었구나. 이런 정보가 나와요. 수직 프로파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동을 했는지 볼 수 있고요. 예. 이런 걸 가지고도 오늘 산행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메인 메뉴에서요, 산 입구에서 요게 이제 데이터를 저장이 표시가 되면은 눌러서 일단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산 입구에서 등산하기 전에 꼭 시작을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 눌러주면은 활성 트랙이 지우고 새 트랙이 시작이 되면서 이 주행 거리계가 0으로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 산행한 거리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 설명드리고 또 나머지 설명을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